요즘에 새벽까지 좀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뭐 낮잠도 많이 자게 되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데 또 밤에 잠이 또 안 오더라고요. 저같이 수면 패턴이 깨지거나 수면장애가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건데요. 수면제보다 안전한 그리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수면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 성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면장애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면장애는 10명 중 2~3명이 경험할 정도로 대단히 흔한 장애이고요. 그리고 수면장애 환자는 매년 증가하다가 2022년 1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수면장애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만성적인 어떤 두통, 염증, 그리고 당뇨병이 생길 수가 있고 인지저하, 치매 같은 것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수면장애를 어떻게 치료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할까요? 바로 수면제를 쉽게 복용을 하게 되는 거죠. 수면제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큰 도움이 되지만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약의 효능이 떨어지는 내성이나 그리고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신경 쪽에 분명히 영향을 줘서 어지러움, 현기증이나 인지 능력이 일시적 감소되는 그리고 입마름이 생기는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존성이 가장 좀 불편한 거겠죠. 물론 관리가 잘 되고 의사와의 상담을 충분히 하게 되면은 좀 이러한 위험도가 낮아지겠지만 이러한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그리고 여러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도 있고 수면 리듬을 맞추면서도 다양한 건강관리까지 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이 성분은 다양한 연구, 정말 제가 미국에 나갔을 때 그리고 유럽의 엑스포에 갔을 때 정말 가장 핫한 영양제 성분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멜라토닌이 처방약이기 때문에 좀 찾기가 어려운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가는 데마다 그냥 편의점에서 팔고 정말 다양한 제형으로 젤리부터 사탕 형태 되게 많은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 멜라토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외부에서 섭취하는 이런 물질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우리 뇌에 송가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중에 하나이고요. 주로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그러니까 수면 주기를 잡는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주기를 조절해주는 역할 이외에도 우리 몸의 어떤 독성을 띠고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자유라디칼이나 활성산소 같은 거를 직접적으로 제거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생명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성되었다는 항산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멜라토닌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중요한 성분이고요. 뇌 신경 손상을 예방해서 알츠하이머 같은 것들을 예방해준다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작용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합성이 시작되거든요. 트립토판, 5-HTP, 세로토닌, N-아세틸세로토닌, 멜라토닌 이 순으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 아미노산으로부터 합성이 되는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고요. 하루 중에 우리 멜라토닌의 농도는 패턴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해가 사라질 때쯤에서 쭉 올라갔다가 한밤중에 피크를 찍고 새벽에 해가 뜨는 시점에 쭉 내려가서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는 방법은 시계를 보고 알지만 우리 몸은 멜라토닌의 농도를 통해서 낮과 밤을 구분하는 겁니다. 멜라토닌 보충제를 우리가 시차 적응할 때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갈 때 낮에 타서 낮에 도착하니까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잘 때 멜라토닌 먹으면은 비행기 안이 낮이긴 해요, 우리 시간상. 근데 밤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멜라토닌이 그래서 이런 타임 렉을 조절할 때 상당히 도움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멜라토닌의 이런 생성되고 분비돼서 우리 몸에 작용되는 게 보통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나이가 들면서 3분의 1토막, 6분의 1토막까지 나죠. 그리고 50대 중반부터 멜라토닌의 이런 생산되는 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나이가 들면서 밤잠이 없어진다.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래 멜라토닌과 나이 들면서 수면이 줄어드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멜라토닌의 수면을 유도하는 이런 기전을 한번 알아볼까요? 수면제 같은 경우나 수면 유도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게 되면은 우리 뇌세포에 있는 신경세포에 있는 신경을 억제하는 효능체가 작동되는 그 리셉터에 수면제나 안정제가 작동을 해서 안정을 시켜서 잠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건데 멜라토닌은 이렇게 안정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시상하부의 식욕차 상액이라는 SCN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SCN은 인체에서 24시간의 그 생체 주기 리듬을 잡아주는 생체 시계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멜라토닌
멜라토닌은 이러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SCN에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면제랑 다른데 보통 밤이 될 때 얘가 어떻게 작동되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밤에 빛이 좀 줄어들고 밤이 되면은 송가선에서 멜라토닌이 생성되고 분비가 촉진되면은 분비된 멜라토닌이 그 SCN의 멜라토닌 수용체 MT1과 MT2에 작용해서 신호전달 물질을 억제 감소시킵니다. 이게 감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진정 효과가 나면서 잠에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뇌세포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호르몬 체계에 의해서 수면 패턴을 잡아주고 수면을 유도한다, 그런 겁니다. 반면에 이제 빛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SCN에서 빛을 인식하는 순간 송가선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멜라토닌의 생성과 분비를 억제하고 멜라토닌의 수용체에 작용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깨어나게 되는 그러한 수면 리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면의 리듬과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이 있는 게 멜라토닌이고요. 그리고 멜라토닌의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멜라토닌은 직접적인 항산화 능력도 있고 간접적인 항산화 능력도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 자체가. 멜라토닌이 잠만 자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멜라토닌이 직접적인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거는 이 표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런 자유 라디컬이나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결합해가지고. 그러한 직접 제거가 있고 간접적인 항산화 작용 역할은 멜라토닌이 그 멜라토닌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과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SOD나 글루타치온 같은 그 항산화 물질을 합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독성 물질이나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대사체를 차단할 수가 있고 멜라토닌이 부족하면은 뭐 치매의 원인이 되고 뭐 암이 생긴다, 이런 게 요런 기전에서 나온 겁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해지면은 이러한 우리 뇌 세포에 있는 항산화 성분 합성이 줄어들고 직접적인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증 수치나 노폐물 같은 게 축적되면서 독성 물질이 쌓이고 염증을 유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암이나 뭐 치매 같은 혈관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죠. 약들약 멜라토닌의 효능에 관한 임상 데이터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 멜라토닌의 수면 주기 조절 효과를 좀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실험 설계가 되어 있는 임상 연구고요. 이 임상 연구는 무작위 배정, 그다음에 이중맹검, 위약대조를 통해서 좀 완성도 있는 실험입니다. 참여자도 116명으로 대단히 많죠. 지연성 수면 각성 주기 장애를 가지고 있는 116명의 환자에게 4주간 빠른 효과의 속효성 0.5mg의 멜라토닌을 투여했습니다. 참고로 지연성 수면 각성 주기 장애는 되게 어려운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자는 시간대에 잠드는 것이 힘들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일어나는 게 어려운, 그러니까 수면 패턴이 깨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속효성 멜라토닌을 소량 투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대조군 대비 평균적으로 34분 정도 일찍 잠에 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 효율 또한 유의미하게 좋아졌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수면 패턴이 안 좋은 사람에게 잠을 좀 빨리 잘 수 있게 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멜라토닌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임상 데이터도 찾아봤는데 많지는 않고요. 이 연구도 무작위 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군을 설정한 완성도 있는 임상 데이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조사나 36명을 대상으로 킬로그램당 0.5mg의 멜라토닌을 투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조사나에게 멜라토닌을 투여한 이유는 출산하고 나서 신생아들은 몸이 이제 되게 스트레스 받고 취약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산화적 스트레스나 이런 활성산소에 되게 취약한데요. 조사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 손상의 레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투여했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투여하고 나서 24시간 지나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48시간 뒤에 측정해보니까 지방과 단백질에 대한 산화적 손상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멜라토닌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쌓이고 있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퍼브메디에서 검색을 해본 건데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정말 대세가 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또 다른 또 종합적인 멜라토닌의 역할을 볼 수 있는 연구 데이터도 좀 가져와 봤는데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멜라토닌 연구를 잘 분석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멜라토닌의 생성이나 분비에 기능장애가 있을 때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을 포함해서 아토피, 우울증, 심근경색, 발기부전, 수많은 여러한 난치나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충분한 양의 멜라토닌은 수면 조절뿐만 아니고 다양한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멜라토닌을 잘 만들고 그리고 또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취침할 때 빛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휴대폰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자기 전에 1시간 전쯤 멜라토닌을 직접 섭취해도 되고 또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 그 트립토판이나 5-HTP 활성형 트립토판을 섭취해도 됩니다. 근데 멜라토닌은 직접 구할 수가 없어요. 통관이 안 되는 성분이고 그리고 5-HTP도 통관이 안 되는 성분입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트립토판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또 우유나 뭐 타트체리, 호두, 오트밀 같은 것들도 활용하셔도 됩니다만 밤에 많이 먹기는 좀 부담이 되죠. 멜라토닌을 또 섭취하는 용량도 알아보자면은 한번 0.5mg에서 5mg까지 섭취하고 보통 취침 전 1시간 전쯤 그때 섭취하시면 됩니다. 수면 장애를 뭐 개선하는 목적이나 또 항산화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외국에는 많아요. 그리고 용량이 높아진다고 해서 무작정 효과가 막 확 용량이 비례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용량부터 나에게 맞는 용량을 맞춰 가야 됩니다. 섭취하시면서 뭐 주의사항은 과한 졸림이 발생하거나 뭐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같은 게 나타난다면은 용량을 조절하거나 섭취 빈도를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혈압약과 혈전약을 함께 복용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주치의하고 협의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좀 부작용들은 섭취를 중단하시면 바로 좋아집니다. 너무 우려치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문 의약품,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해야지만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영역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직구도 안 돼요. 전문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문약으로 정해져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가 불법이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이 영양제로 출시되었다고 하니까 하나의 선택지로 활용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이것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합성한 어떤 고용량 멜라토닌 뭐 이런 거는 좀 안 되고 식물 유래한 거는 괜찮다. 이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잠이 들기 힘들고 수면 패턴이 깨져가지고 잠자는 시간이 들쭉날쭉 하신 분들은 이 멜라토닌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다양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멜라토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